안녕하세요. 오늘 올릭스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릴리랑 무려 9천억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터트리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네,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였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쫙 훑어보면서 이 계약이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올릭스의 기술력은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앞으로 뭘 봐야 할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올릭스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까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오늘 저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단순히 계약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올릭스 기술 플랫폼 가치, 그리고 다음 성장 동력, 또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9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도대체 일라일릴리는 올릭스에 뭘 보고 이런 거액을 베팅한 걸까요? 계약의 핵심은 올릭스의 신약 후보 물질 OLX75016에 대한 전 세계 독점 개발하고 또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릴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 전부 다요? 네, 올릭스는 임상 1상까지만 딱 책임지고 그 이후의 모든 개발과 판매는 릴리가 맡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물이 타겟하는 질병인데요. 바로 MASH, 즉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하고 비만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좀 헷갈리네요. 자료를 보면 원래 MASH, 그러니까 간질환 치료제로 개발도된 약물인데 어떻게 갑자기 지금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이랑 연결이 된 거죠? 아, 이거 좀 의외의 연결고리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계약의 가치를 폭발시킨 핵심입니다. 처음엔 MSH 치료제로 개발된 게 맞습니다. 네.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랑 섬유화가 생기는 병인데 이게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서 제약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분야거든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올릭스 75016은 MARC1이라는 유전자를 타겟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전이고요. 그런데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한 겁니다. 어떤 데이터였나요? 릴리의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 아시죠? 아, 그럼요. 유명하죠. 그거랑 함께 투여했더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영장류 실험에서 젯바운드만 투여한 그룹보다 OLX75016을 함께 투여한 그룹의 체중, 체지방률, 복부둘레 감소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살이 더 잘 빠진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기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요요 현상을 억제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아, 요요 현상이요? 네, 젯바운드 같은 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라 약을 끊으면 다시 식욕이 돌아와서 체중이 원상복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하지만 OLH75016은 식욕과는 다른 경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자체를 끌어올려서 체지방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다른 기전이 합쳐지니까 요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보완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릴리가 높이 산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올릭스가 신약 하나를 팔았다는 뉴스가 아니군요. 그렇죠. 올릭스가 수십조 원짜리 블록버스터 약물의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팔았다, 이런 스토리인 거네요. 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스토리의 차이가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계약 발표 후에 주가가 단기간에 4배나 뛰었죠? 4배나요? 네. 이건 단순히 계약금 9천억 원 중 일부가 들어온다는 재무적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반응입니다. 시장이 올릭스의 기술은 진짜다라고 인정한 일종의 인증마크를 받은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릴리 딜은 일회성 홈런이 아니라 올릭스가 가진 기술 플랫폼 자체의 가치를 증명한 사건이라고 봐야겠네요.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올릭스의 핵심 경쟁력은 이중 플랫폼 전략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지가 다른 두 종류의 미사일 기술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두 종류의 미사일 기술이요?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국소투여 플랫폼, CPAS-RNA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정밀유도 폭탄처럼 눈이나 피부처럼 특정 부위에 약물을 직접 주사해서 그 주변 조직에만 약효가 퍼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전달치 없이도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설계됐죠. 아, 나중에 다룰 황반변성 치료제가 바로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번 릴리 딜의 주인공이겠군요.
네. 두 번째는 전신 투여 플랫폼 갈낙 ASRNA입니다. 이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주사로 혈관에 쏘아 올리면 몸 전체를 돌다가 정확히 간이라는 목표물에만 가서 명중하는 기술이죠. 와, 릴리의 기술이 이전한 약물이 바로 이 간 타겟팅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 두 가지 플랫폼은 RNA 치료제 개발의 가장 큰 난제인 정확한 약물 전달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요, 이 RNA 치료제 분야에 엘라일람 같은 거대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그들 기술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엘라일람 같은 선두주자들은 주로 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아니면 지질 나누 입자, LNP라는 포장재로 감싸는 방식을 써요. 네, 하지만 올릭스의 기술은 RNA 분자 자체의 구조가 다릅니다. 비대칭 siRNA, ASIRNA라는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가 다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주는 거죠? 그냥 뭐 효과가 좀 더 좋다는 건가요? 효과를 넘어선 전략적인 이점을 줍니다. 구조 자체가 독자적이라는 건 경쟁사 기술을 완벽하게 피하는 아주 강력한 특허, 즉 IP 그물망을 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더 좋은 쥐덫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올릭스의 기술 구조가 워낙 독특해서 릴리 같은 거대 제약사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약을 경쟁사한테 가서 이거랑 비슷한 거 없어요라고 물어볼 수조차 없다는 건가요? 네, 만약 이 특정 방식을 원한다면 반드시 올릭스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거고요. 이런 레버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독점적인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바이오텍이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와, 단순히 약물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특허받은 열쇠의 가치,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릴리딜의 파급력과 그 근간이 되는 기술력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주가 4배 상승으로 이 호재에 반응했단 말이죠? 네, 이미 반영이 됐죠.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질문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일 겁니다. 올릭스가 원히트 원더로 끝날지 아니면 현재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고 더 끌어올릴 만한 또 다른 블록버스터급 파이프라인이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바로 넥스트 카탈리스트, 즉 다음 주가 상승 촉매제에 대한 질문이죠.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OLX1021입니다. 아, 황반변성이요? 네, 전 세계 1억 7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실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기존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커서 여전히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죠. 이 약물도 최근에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상 1상의 주된 목표는 안전성 확인이었는데 모든 용량에서 완벽하게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오,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특히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안구내 염증이나 안압 상승 같은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안전성 입증만으로도 큰 성과지만 한번 비판적으로 보죠. 이건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인 일상 안전성 시험이잖아요. 물론이죠. 임상에서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 효과 입증 단계에서 대규모로 실패하는 약들이 부지기수인데 벌써부터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필요한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상 1상 성공이 최종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결과에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탐색적 목표로 평가한 예비 효력 데이터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의미 있는 수준의 시력 손실, 그러니까 15글자 이상 손실을 보인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 명도 없었다고요? 네, 이건 최소한 약물이 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거나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두 번째 단서는 뭔가요? 두 번째는 투자 관점에서의 의미입니다. 안과 분야 임상은 후기로 갈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 같은 대형 제약사들은 이렇게 초기 동계에서 깨끗한 안전성과 효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데이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기술을 사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번 결과는
단순히 임상 일상 성공을 넘어서 제2의 릴리 딜을 위한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잠재력을 종합해서 현재 올릭스의 주가를 한번 평가해보죠. 자료를 보면 애널리스트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오히려 약간 낮게 잡혀 있기도 한데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관점이 부딪히죠. 우선 현재 상황부터 보면 릴리 계약 이후 주가가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PB 같은 지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PBR이가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당장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신약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약속에 훨씬 큰 프리미엄을 주고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될까요? 네. 일종의 희망을 사는 거군요. 희망을 산다는 표현이 완벽하네요. 지금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지어질 초고층 빌딩의 청사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자료에 나온 한 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은 이런 희망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었으니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반대편의 시각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글로벌 동종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RNA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인 엘라일람이나 아이오니스의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걸 보면요.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올릭스가 가진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런 분석이죠. 이렇게 기대가 큰 만큼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도 정리해봐야겠습니다. 네,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임상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릴리가 주도해서 진행할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후속 임상, 즉 이상에서 기대만큼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파이프라인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계약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계약 리스크입니다. 신약 개발은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대부분의 기술 이전 계약에는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임상 실패 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은 돈을 돌려주진 않지만 앞으로 받기로 한 거액의 마일스톤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대감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사진처럼 현재 주가는 높은 기대감을 기반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네, 맞아요. 황반변성 치료제의 후속 기술 이전 같은 다음 호재가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지면 그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올릭스를 둘러싼 초대형 계약부터 그 이면의 핵심 기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과 잠재적 위험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실 바이오텍 투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과학은 눈부시고 잠재력은 세상을 바꿀 만큼 거대하지만 임상 일상에서 최종 신약 허가까지 가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하죠. 이게 바로 이 분야 투자가 스릴 넘치는 동시에 솔직히 말해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도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이미 릴리와의 계약 성공을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올릭스 주가를 결정할 핵심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올릭스는 하나의 성공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진 회사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대 기술 이전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인가? 아마도 황반면성 치료제 OLX1012의 다음 행보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